K-팝과 신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보아라는 여성 솔로 가수가 데뷔를 하고요. 같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라는 남성 그룹이 데뷔를 하는데요. 이 두 가수들은 안정적인 가창과 댄스 실력,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이 마케팅 능력으로 일본 등 아시아에 진출을 해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석권하게 되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 노래 훈련과 댄스 훈련을 받아서요, 정말 전문적으로 실력을 갖춘 가수들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를 기점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K-팝이라는 용어가 코리안 포퓰러 뮤직에서 이 앞에 K-팝 해서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대중성과 음악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아이돌의 이미지가 200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을 전후로요, 2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붐을 이루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2PM, 2AM,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애프터스쿨 등이 있습니다. 한류 이후에 신한류라는 또 새로운 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류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라고 본다면, 신한류는 K-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한류를 뜻하는 용어가 바로 신한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외국 콘텐츠보다 자국의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한국의 콘텐츠를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소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신한류 현상이 일어나기부터라고 합니다. 2세대 K-팝 아이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아는 K-팝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한 매우 기점이 되는 가수이기도 하는데, 이 보아라는 가수는 여성 솔로 가수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00년에 데뷔를 합니다. 2000년 8월 25일에 앨범 ID Peace Be라는 앨범으로 데뷔를 하는데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Eat You Up이라는 앨범으로 싱글로 미국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라는 가수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활동을 다 하죠. 그래서 글로벌 전략으로 다국어 구사가 가능한 보아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만다린, 중국어까지 가능해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한국 가수 중 한 명, 대표적인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가수가 바로 보아입니다. 또 보아는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에서 7개의 앨범이 1위를 차지한 유일한 외국인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 오리콘 이 앨범 차트는 정말 일본 음악 시장의 상징적인 차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리고 3장의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린 일본인이 아닌 아시아인 아티스트라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보아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아이돌 그룹은 동방신기입니다. 이 보아하고 동방신기는 1.5세대라고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2세대라고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학자마다 조금 지금 세대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동방신기는 2004년에 데뷔를 하는데요. H.O.T와 신화를 잇는 SM 엔터테인먼트사의 이제 아이돌 보이 그룹인데요. 남성 5인조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엔터테인먼트사와의 뭐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2011년에 윤호하고 최광창민 이 2명만 남아서 듀오로 다시 컴백을 해서 현재까지도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둬서 일본에서 K-팝의 제왕이다 불리는 그룹이 바로 이 동방신기이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최초로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9회 9번이나 이제 1위를 차지했고, 또 발매 첫 주에 아주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이런 정말 K-팝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룹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남성 보이그룹이죠. 네, 빅뱅이 2006년도에 데뷔를 하는데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아주 아티스트의 개성과 끼를 잘 살려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빅뱅의 이 5인조 멤버들이 음악을 다 직접 작사, 작곡하고 또 프로듀싱 하면서 기존 아이들과는 또 이제 차별화되죠. 이제 노래 실력과 댄스 실력까지 갖췄는데 여기에 이제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다 하고 이제 메인 G드래곤이 다 이렇게 거의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보다는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한 것이 바로 이 빅뱅입니다. 그리고 각 멤버들이 다 각자가 하는 그 역할들이 다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 또 바로 이 빅뱅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빅뱅의 음악이 쉬운 하우스 댄스 클럽풍 음악으로 대중들에게도 꼭 10대들 뿐만 아니라 대중성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성과 스타성을 두루 갖춘 아이돌 2세대 중에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빅뱅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걸그룹들 보실 텐데요. 이 2000년대 좀 후반에 가면 2세대 아이돌 이 걸그룹 전성시대가 펼쳐집니다. 거의 걸그룹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처음에 이제 원더걸스, 소녀시대, 2007년에 지금 세 그룹 카라까지 데뷔를 하고요. 그리고 애프터스쿨, 그리고 21, 시스타, 티아라 이렇게 많은 등등 이 그룹뿐만 아니라 등등 많은 여성 그룹들이 또 전성시대를 펼치는 것이 바로 이 2세대 아이돌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걸그룹들이 1세대 때는 좀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를 강조했죠. SES나 핑클 같은 경우는. 2세대에 들어서는 이 섹슈얼리티의 강조, 춤도 매우 섹시한 춤을 추게 되고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소녀시대는 9명 이렇게 되고요. 좀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각자 파트를 분업화하고 또 댄스 음악에 또 파워풀한 군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음악들이 쉬워서 들으면 금방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쉬운 음악들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대부터 기성세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 걸그룹들, 2세대 걸그룹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삼촌 팬들을 확보하는 것이 이 걸그룹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이돌의 이 소비, 문화 소비의 지형을 확장한 것이 또 이 걸그룹의 등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2세대 걸그룹, 대표적인 걸그룹, 카라부터 해서 소녀시대, 그리고 원더걸스,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불행하게도 다 해체가 되고, 원더걸스하고 카라는 해체가 됐고요. 소녀시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 지금 앨범은 따로 내지 않고, 다 개개인으로, 태연 같은 경우는 솔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좀 개별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세대 K-팝 아이돌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훈련, 연습생 과정이라고 하죠. 몇 년 동안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획된 문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4명 이상의 대그룹이어서 2-3명씩 이제 유닛 활동들, 따로 또 같이 각자 활동하는 또 2-3명씩 모아서 앨범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닛 활동을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악 장르는 주로 댄스 음악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그러나 라이브와 댄스 실력은 필수. 그래서 춤을 추면서 격렬한 댄스를 하면서도 라이브 노래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2세대 아이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팬층이 대부분 10대의 이제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한류 열풍을 정말 주도한 것들이 바로 이 2세대 아이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도 정규 앨범 외에 디지털 싱글에서 한두 곡씩 발표하거나 익스텐디드 플레이 음반, EP 음반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싱글 앨범, 이렇게 다양한 음원을 발표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악적인 특징을 보시면요. 훅송이라고 해서 훅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 압축적이면서도 반복적이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
이제 훅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노래들의 이 훅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훅송이 있는 것이 이 2세대 K-팝 아이돌 노래 음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위성방송, 뭐 KBS 월드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또 뉴미디어, 유튜브, 뭐 트위터, SNS, 페이스북 등의 이런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SNS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른 유통과 확산해서 그 한류의 속도가 더 빨라진, 유행의 속도가 빨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세대 K-팝 아이돌 안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K-팝은 서양의 사운드와 아시아의 퍼포먼스를 접목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특징으로는 노래와 함께하는 칼군무,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들이 포함된 인상적인 퍼포먼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각자 요소를 좀 볼 텐데요. 먼저 칼군무는 마치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모든 멤버가 똑같이 추는 파워풀한 군무를 이제 칼군무라고, 칼처럼 똑같이 맞춘다라는 의미로 칼군무라고 이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1세대 때는 3명에서 5명이라서 거의 이제 똑같은 동작을 맞춰서 췄지만 인원이 많아져서 복잡한 무대 동선, 이 멤버들이 춤을 추면서 계속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이 자리 이동을 외우는 것도 매우 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고 일사불란한 자리 이동, 동선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안무, 훅송에 맞아, 후렴구, 매우 중독성 있고 따라하기 쉬운 훅송에 맞는 포인트 안무가 이 2세대의 K-팝 아이돌 안무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세대 K-팝 아이돌 안무의 특징 중에서 보이그룹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 보이그룹 춤들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고 매우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아크로바틱, 고난이도 아크로바틱에서 백덤블링도 하고 무대에서 이런 고난이도의 동작들이 결합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추는 것처럼 9명, 10명이 기계와 같이 칼군무를 추면서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그룹이죠. 그래서 몸 관리도 매우 열심히 하고 막 식스팩도 만들고 하는 것이 보이그룹입니다. 그러나 이제 웨이브처럼 뭐 칼군무 남성적인 딱딱 떨어지는 동작도 하지만 웨이브 같이 이게 동작의 선을 살려서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래서 그 군무 안에서 딱 칼군무를 하다가 갑자기 또 자유로운 느낌까지 표현을 하는 또 자유자재로 퍼포먼스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2세대 보이그룹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걸그룹도 비슷한데요. 화려한, 그리고 섹시하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섹시하고 유혹적인 춤으로 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또 걸그룹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아이돌은, 보이그룹은 남성성을, 걸그룹은 여성성을 강조하는 춤을 많이 추게 됩니다. 1세대보다 춤 장르가 세분화되어서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를 하고요. 또 춤 동작이 많아져서요, 볼거리가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세대 아이돌 춤들을 보면요, 정말 박자별, 한 박자별로 동작이 이어져서 동작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2세대 K-팝 아이돌 안무 중에 이 대표적인 춤들을 보실 텐데요. 원더걸스 같은 경우는 뭐 텔미에서 뭐 살랑살랑 춤, 뭐 찌르기 춤, 감수분열 춤에서 춤들에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표현하는 그런 춤들이 있었고, 또 So Hot 같은 경우 V라인 춤, 뭐 기지개 춤 이렇게, Nobody 같은 경우는 총알춤, 그래서 Nobody but you 이렇게 총 쏘는 것처럼 이런 이렇게 춤 이름에, 춤 동작에 딱 춤 이름이 딱 들어가는 이런, 이렇게 대중들이 딱 한 번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춤들이 들어가고요.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소원을 말해봐의 뭐 학다리 춤, 그리고 카라는 프리티걸에서 예예 춤, 화장춤, 뭐 당당 걷기 춤, 또 미스터에서 라라라 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포인트 안무에 이름들이 다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이 아브라카다브라의 시건방 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이게 미안해 하면 쏘리 이렇게 하는 쏘리 춤도 네, 2세대 아이돌의 춤들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 음악이 매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한류를 이끌으면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그러면서도 예,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요, 음악 시장에서 이게 즐겁게 소비되는 음악이다. 네, 댄스 음악이 매우 신나죠.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고 음악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게 국가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아이돌 음악이 때때로는 좀 공허하다. 그리고 그 요즘에 뭐 패스트푸드, 패스트패션 되게 단기간 네, 소비되는 문화 소비 상품들이 많은데요. 이 아이돌의 음악도 단기간에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잠깐 유행했다 사라지고 이렇게 이 주기가 매우 짧아지는 이런 단기간에 소비되는 음악의 이벤트화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